2015년 8월, 대한민국 방송계는 믿기 어려운 소식으로 술렁였다. 30년간 KBS의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하며 아침과 저녁을 책임졌던 김재원이 돌연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발표한 것이다. 단정한 정장 차림,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그리고 차분한 진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그는 어느새 많은 시청자들의 하루 일과 속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입니다라는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를 남기고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의 은퇴 소식은 그 자체로 큰 뉴스였지만 그 직후 공개된 또 다른 사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폭발시켰다. 바로 그가 보유한 자산 규모였다. 무려 200억 원.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0억 아나운서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 거대한 자산을 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한 시나리오는 단순했다. 안정적인 노후, 조용한 휴식, 간혹 방송 게스트로 등장하는 모습. 하지만 불과 며칠 뒤 김재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서울의 고급 빌라도, 해외 휴양지도 아닌 제주도 앞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우도였다. 한여름의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우도의 마을 광장에서 열린 잔치 현장 한쪽. 흰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맨 채 커피 머신 앞에 선 김재원. 그가 내리는 라떼 한 잔에 부드러운 거품이 피어오르고 이를 받아든 섬 주민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다. 정말 그 김재원 아나운서 맞아요? 라는 목소리와 함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랐다. 그 순간 국민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은 잠시 뒤로 밀려났다. 눈앞에 있는 그는 방송국의 냉철한 진행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커피를 나누는 한 명의 이웃이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그의 새로운 모습에 매료되었고 SNS에는 우도의 커피 프린스라는 별명이 붙은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이벤트나 일시적인 변신이 아니었다. 김재원은 은퇴 전부터 이미 우도의 현실을 알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며칠씩 배편이 끊겨 식료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푸드 데저트 문제. 그 불평과 어려움을 들은 그는 방송에서 다루는 대신 직접 해결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날 커피를 내리기 전 그는 마을 뒤편 창고에서 주민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냉장 보관 설비 설치 작업을 마쳤다. 금액으로만 2억 원이 넘는 이 설비는 전부 그의 사비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30년간 뉴스 진행을 통해 다져온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무더운 8월의 햇볕 아래 우도 마을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를 띠었다. 장터에는 갓 튀긴 탕수육과 짜장면 냄새가 퍼지고 아이들은 시원한 빙수를 손에 쥔 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단연 한 군데였다.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 머신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김재원. 30년간 뉴스 데스크에 앉아있던 그는 더 이상 대본을 읽는 아나운서가 아니었다. 대신 부드러운 거품이 올라간 라떼를 한 잔 건네며 오늘 더위 좀 식히세요. 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섬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의 모습을 담기 바빴다. 정말 그 김재원 맞아요? 라는 속삭임이 오갔고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가 건넨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먼 도시와 단절된 작은 섬에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매개체였다. 이 장면은 곧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사람들은 이 200억 아나운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표면적인 은퇴 후 도전이라는 포장과 달랐다. 김재원은 단순히 잔치 이벤트를 위해 우도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우도의 푸드 데저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면 배편이 끊기고 식료품이 며칠씩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방송을 통해 전하는 대신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커피트럭이 자리를 잡기 전 그는 마을 창고 뒤편에서 냉장 보관 설비 설치 작업을 마쳤다. 2억 원이 넘는 대형 설비는 전부 그의 사비로 마련된 것이었다. 주민 한 명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커피도 좋았지만 사실 저 뒤에 있는 냉장고가 더 큰 선물이었어요. 이제 채소랑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그는 이를 전혀 홍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건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라고만 남겼다. 그의 행동은 현장의 공기를 바꾸었다. 카메라 앞에서 뉴스 멘트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사람들 곁에 서 있는 한 명의 이웃. 커피 향이 바람을 타고 광장에 퍼질 때마다 주민들은 조금 더 오래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그리고 그 순간 김재원은 은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끝을 부정하듯 새로운 시작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행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김재원은 커피머신 뒤편의 작은 공간에서 조용히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상자들은 평범한 포장 박스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각기 다른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가전제품, 책, 어린이 장난감, 그리고 직접 손으로 쓴 편지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준비 과정은 치밀했다. 은퇴 후 우도에 오기 전 그는 주민 17명의 이름과 생일, 그리고 사정을 빼곡히 메모한 작은 수첩을 들고 다녔다. 남편이 바다 사고 후 몸이 불편함, 딸이 서울로 떠나 홀로 사는 어머니, 지난 태풍 때 집이 절반 무너짐, 짧지만 무게감 있는 사연들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그는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고르고 절반 이상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는 방송계 시절 인연을 통해 조용히 협찬받았다. 그러나 협찬을 요청할 때 그는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 절대 제 이름은 쓰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가 아니라 우도에 온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주세요. 이 사실을 아는 건 행사 스태프 몇 명뿐이었다. 커피를 내리는 그의 뒷모습 뒤에서 스태프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나누어 포장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기 직전 아무런 방송 멘트도 카메라 촬영도 없이 주민들에게 그 상자들이 건네졌다. 오후 3시 햇볕이 한결 누그러진 시간, 한 할머니가 조심스레 커피트럭 앞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이미 김재원이 건넨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벌써 따뜻하네. 할머니의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기자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신호 아닐까요?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알아챘다. 초등학교 3학년 지원이는 상자를 열어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안에는 책과 함께 작은 캠코더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김재원이 직접 녹화한 영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원아, 이걸로 네가 보고 싶은 세상을 많이 찍어보렴. 그리고 꼭 나중에 보여줘. 그 장면을 지켜본 마을 교사는 이 아이는 평생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손길은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사람들에게 마음의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뉴스 원고가 아니라 직접 쓴 편지와 손수 준비한 선물로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마을 광장의 무대 위로 김재원이 다시 올라섰다. 이번에는 앞치마 대신 셔츠 소매를 단정히 내리고 커피포트를 내려놓은 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잠시 사람들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 뒤편에서 무언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 은퇴 후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무대 옆에 쌓여있던 박스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새로 설계된 냉장 보관 창고의 도면, 위료용 이동 차량 도입 계획서, 그리고 장기적인 식료품 보급 스케줄표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계획이 자신의 사비 2억 원과 개인 네트워크에서 모은 3억 원으로 시작됐음을 밝혔다. 방송을 하며 수많은 뉴스를 전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만들고 싶은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의 주인공은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순간 광장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불과 몇 초 후 우도를 가득 메운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무대 앞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김재원은 그 환호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은 약속이자 선언이었다. 우도의 식료품 공급 주기는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었고 일부 고령자 가구에는 정기적으로 의료 인력이 방문하게 될 계획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섬의 젊은 세대를 위해 직업훈련과 장학지원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었다. 이날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도 대본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진실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장소였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수많은 뉴스를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재원의 눈빛은 분명했다. 이 무대는 더 이상 카메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우도에는 조용하지만 뚜렷한 변화가 시작됐다.
마을 상점의 냉장고에는 더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왔고 고령자 가구를 찾는 위류팀의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마을 카페 앞에는 김재원이 직접 심은 라벤더 화단이 자리 잡았고 주민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전날의 기억을 나눴다. 아이들은 받은 장난감과 책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했고 작은 캠코더로 섬의 일상을 촬영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김재원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을 조용히 하셨나요? 대대적으로 알리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사람들은 화면 속 제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면이 아닌 바로 옆에서 들리는 제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소통이고 제가 평생 꿈꿔온 뉴스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깊었다. 우도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그는 다시 여행 가방을 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 그곳에서는 이동 위료 차량 지원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전국의 작은 마을을 돌며 한 잔의 커피와 함께 한 줌의 위로를 전할 계획이었다. 이제 그의 무대는 더 이상 스튜디오가 아니다. 조명과 카메라가 사라진 자리, 대신 사람들의 웃음과 따뜻한 인사가 있는 은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는 그에게 시작의 다른 이름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국민 아나운서가 아닌 우리 곁에 커피 프린스라고 불렀다. 우도의 바람 속에 섞여 퍼진 커피 향은 곧 사라졌지만 그 향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김재원이 선택한 길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작지만 깊이 있는 빛으로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뉴스는 화면 속이 아니라 바로 이곳 사람들 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초, 김재원은 다시 우도를 찾았다. 이번에는 행사나 잔치가 아니라 조용한 방문이었다. 그는 미리 연락조차 하지 않고 평범한 승객처럼 배에 올라섰다. 배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메모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난번 방문 이후 우도에서 변화한 상황, 주민들이 전한 작은 소식들, 그리고 다음에 준비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냉장고 상태 점검, 고령자 가정 방문 일정 조율,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단순한 체크리스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먼저 마을 창고로 향했다. 지난번 설치한 냉장 보관 설비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그는 굳이 직접 문을 열어 온도와 보관 상태를 확인했다. 한쪽 구석에는 새로 들어온 채소와 고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관리 담당 주민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 덕분에 이제는 태풍이 와도 먹는 걱정이 없어요. 그 말에 그는 미소로 답했지만 눈빛 속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그 다음 행선지는 작은 학교였다. 지난번 행사 때 캠코더를 선물 받은 지원이가 교실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바닷가에서 노는 친구들,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저녁 노을 속에 마을이 담겨 있었다. 지원이는 쑥스러운 듯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제가 만든 첫 번째 영화예요. 김재원은 한참을 말없이 영상을 보다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이미 훌륭한 이야기꾼이구나. 그날 저녁, 그는 마을 회관에서 몇몇 주민과 작은 모임을 가졌다. 이번에는 커피 머신 대신 노트북과 프로젝트 파일이 그의 앞에 놓였다. 화면에는 새로운 계획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첫째, 우도 청년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섬 특산물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둘째, 매달 위료 봉사팀을 섬에 파견하여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프로그램. 셋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립. 주민들은 놀란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이게 다 가능할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재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방송국에서는 뉴스를 전했지만 여기서는 뉴스를 만들 겁니다. 그 말에 회관 안은 묘한 열기로 가득 찼다. 다음날 새벽, 그는 마을 어귀에서 어민들과 함께 그물 손질을 도왔다. 파도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섞였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게스트가 아닌 완전히 이곳 사람들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일과를 마친 후 어민 한 명이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마른 오징어 몇 마리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준 건 냉장고나 돈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 가슴에 품었다. 그날 오후, 김재원은 우도에서 잠시 떠나기 전 라벤더 화단 앞에 섰다. 지난 여름 심었던 작은 묘목들이 어느새 풍성하게 자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꽃 사이에는 누군가 꽂아둔 작은 나무 팻말이 있었다. 이곳은 모두의 정원. 그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졌다. 배에 오르기 직전 기자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라기보다 계속 걸어갈 길입니다. 다음 달엔 강원도 산골, 그 다음엔 서해의 작은 섬, 그리고 다시 우도. 무대는 달라져도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사람 곁에 머무는 것. 해가 바다 너머로 기울 때 배는 서서히 부두를 떠났다. 갑판 위에 서 있던 그는 손을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그 인사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곧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다. 우도의 바람은 여전히 커피 향을 머금고 있었고 그 향은 파도 너머까지 번져나갔다. 그리고 김재원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